안녕하십니까. 저는 초롱방송의 초롱이 아빠입니다. 오늘 좀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건샵 취재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고 있는 제품을 급히 입수를 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어떤 제품이냐 하면요. 지금 아직 국내 정식으로 출시돼서 판매는 아직 안 되고 있고, 지금 뭐 수입사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총포협회 안전검사 지금 의뢰를 해놓은 제품이고요. 지금 아직 정식 출시는 아직 조금 좀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샘플 제품을 이렇게 여러분들께 좀 바로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갖고 나왔습니다. 건샵에서 갖고 나왔고요. 여기에서 이건 뭐 나갈 수는 없는 제품이고 오로지 샘플 제품이라는 거. 하지만 이 제품 자체 뭐 칼라 파트라든지 파워 브레이크는 그대로 엄격하게 다 같이 적용이 된 제품이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마루이의 신제품이죠. 마루이 가스 블로우백 핸드건 라인업의 가장 최신 제품인 해클 & 코크의 USP 컴팩트 버전 핸드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한번 여러분들께 갖고 나와서 새 제품이에요. 굉장히 새 제품이라 이 박스 개봉하는 것부터 이제 여러분들께 좀 한번 보여드리고, 간단하게 작동 방법이라든지 어떤 부분들에 또 장점이 있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박스를 한번 좀 개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박스를 좀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상당히 고급스럽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USB 딱 그 유니버셜 셀프 로딩 피스톨 컴팩트 해가지고 지금 이제 박스 이미지는 상당히 고급져 보입니다. 그래서 박스는 이렇게 비닐 띠가 둘러져 있어요. 이거는 뭐 박스 벗겨지지 말라고 테이핑 처리한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더 고급스럽게 이렇게 비닐 띠가 돼 있어가지고, 비닐 띠는 이렇게 싹 옆으로 빼가지고 하시고요. 이제 박스를 한번 그대로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신품이에요. 그래서 자, 박스를 열어보면은, 자, 요즘에 나오는 마루이 가스 블로우백 핸드건처럼 이렇게 위에는 스티로폴로 이렇게 몰딩이 되어 있습니다. 스티로폴 몰딩이 되어 있어서 제품 자체를 최대한 보호를 할 수 있게끔 박스 내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뒷면에 이렇게 자체적으로 USB 컴팩 사용자 매뉴얼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서는 매뉴얼은 크게 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매뉴얼은 다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USB 컴팩만의 어떤 작동 방법이라든지 간단한 호법 조절 방법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본체를 볼 시간인데요. 자, 보시면은 상당히 심플하게, 그리고 아주 그냥 인상 깊게 딱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눈에 띄는 게, 가장 눈에 띄는 게 여러분들 이 언더 마운트 레일입니다. USP 시리즈들은 보시면 이 레일 자체가 어떤 20mm 피카디니 규격이 아니라 이 해클 & 코크의 자체 규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20mm 피카디니 레일과는 혼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는 이렇게 별도의 20mm 피카티니 레일이 장착된 별도의 마운트가 필요한데요. 언더 마운트가 필요한데, 이게 기존의 에어건 제품에는 이게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별도의 옵션 제품을 많이 구하시는데 좀 애를 먹었던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도 마루이에서는 이렇게 친절하게 언더 마운트를 같이 이렇게 좀 포함을 시켜줘가지고 너무 감사하네요. 보면은 기존의 USB 컴팩 같은 경우는 참고로 여러분들 KSC에서 USB 컴팩은 제품화 됐었습니다. 근데 KSC에서는 이 언더 마운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분들이 이렇게 언더 마운트만 옵션 제품으로 좀 구하시고 했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눈에 띄는 게 요거네요. 플랫 매거진 범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별도로 해클 & 코크 이니셜이 새겨져 있는 매거진 범퍼가 있습니다. 매거진 범퍼 자체는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매거진 범퍼가 따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 매거진 범퍼를 빼시고 이런 플랫 타입의 매거진 범퍼를 다시 심플하게 다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셔도 되는 거고요. 탄창 같은 경우는 23발 들어가는 아연 덩어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가스
가스 자체 어떤 그 기화율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운트 그대로 있고요. 이제 본체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본체는 상당히 심플하고 상당히 좀 임팩트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 총 같은 경우는 하부가 폴리머죠. 그래서 폴리머 바디와 슬라이드인데 슬라이드와 폴리머가 그래서 미묘하게 색감이 약간 차이를 뒀어요. 같은 무광 검정이 아니라 하부 프레임은 무광 블랙이고요. 그리고 상부는 살짝 그 좀 진한 그 다크 그레이 계열일까요? 다크 그레이 정도 색상을 띠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자체 품질이나 이 표면 질감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그래서 회색, 다크 그레이라고 그러죠. 회색에 어떤 그 상당히 잘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인도 비교적 정확하게 HK USB 컴팩트 9mm 버전이죠. 보통 USB 컴팩 같은 경우는 9mm 버전과 357 시그 버전이 있는데 얘는 9mm 파라볼럼탄 버전으로 지금 제품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옆에를 보시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데 바디가 여기에 도쿄 마루이 공통의 그 이니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쿄 마루이 co.ltd 메이드 인 재팬 ASGK 일본 유희총기 협회의 어떤 그 이니셜과 도쿄 마루이가 만들었다라는 어떤 그 마루이 핸드건의 공통 특징인 이 이니셜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하부 프레임의 비교적 정확한 모양임에도 불구하고 좀 이 도쿄 마루이 이 이니셜 때문에 그 별도의 하부 프레임을 구하셔가지고는 또 가공 많이 해서 세팅하는 좀 안타까운 경우가 좀 벌어지곤 합니다. 그 외 아웃바렐에 HK 9mm 그리고 이 번호가 총열 번호 이렇게 같이 충실하게 잘 재현이 돼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크 그레이 계열의 슬라이드 질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좀 약간 개인적으로는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게 마루이 MMP 노말이 너무 유광 검정이죠. 너무 번쩍거려가지고는 좀 조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실망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제품들은 상당히 그래도 만족스러울 만한 퀄러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특히 USB 컴팩트 버전도 슬라이드는 그냥 갖고 놀기에도 딱 좋을 정도로 상당히 퀄러티가 표면 질감이라든지 색감이 상당히 좋아요. 물론 뭐 안 봐도 뻔하겠지만 이 슬라이드 자체는 아마도 또 여러 회사들이 또 메탈 슬라이드나 스틸 슬라이드를 제품화 시키겠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뭐 게임 때 쓰신다거나 집에서 그냥 갖고 노시기에도 이 노멀 슬라이드로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늠자 가늠쇠는 이렇게 화이트 다트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눈에 조준하기 편하게. 다만 야광은 아닙니다. 야광 트리튬 사이트는 아니고요. 화이트 다트가 돼 있습니다. 보통은 이 정도 됐으면은 사실 마루이가 그 야광 가늠자 가늠쇠를 집어넣어 줄 만도 한데 그런데 그거 대신에 아마 이거 매거진 범퍼를 서비스로 넣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서운하긴 합니다. 그리고 요 안에 사이드 박스에는 이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삐비탄이 전용 삐비탄이 서비스 삐비탄과 요거는 이제 저거죠. 그 탄 밀대죠. 매거진 그 탄 밀대가 같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파손이 되면은 아무래도 파손이 될 위험성이 있으니까 파손됐을 때 사용하라고 탄 밀대가 같이 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삐비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렌치 들어가 있고요. 정비용 렌치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친절하게 아주 의외의 선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재밌네요. 자, 다시 그러면 박스에 환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매거진 범퍼는 이렇게 옆에 들어있고요. 일단 요게 이제 원래 구성이죠. 자, 이 상태
밑에가 박스를 개봉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USB 컴팩의 제품 구성입니다. 안쪽에는 또 이렇게 꽂을 대가 항상 또 숨어 있죠. 이렇게 안쪽에 여기 보시면은 꽂을 대가 있죠. 꽂을 대도 숨어 있고요. 그래서 칼라 파트 적용돼 있고요. 슬라이드를 뒤로 장전을 뒤로 제껴보면은 안쪽에 또 예쁘게 그 파워 브레이크도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박스를 좀 USB 컴팩트 마루이 제품의 박스를 여러분들께 개봉을 해서 싹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곧이어서 다시 간단하게 작동 방법이라든지 작동성을 한번 체크를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제 이 마루이 신제품 USB 컴팩의 작동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에 있어서는 실총과 동일하게 잘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디테일하게 보여드렸는데 요 프레임에 마루이 프레임에 여기 위치한 마루이 그 각인만 빼놓고는 상당히 재현도는 상당히 충실한 편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작동은 뭐 동일합니다. 슬라이드 작동 뒤로 후퇴 전진 시켜 놓으면은 햄머가 이렇게 코킹이 된 거를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안전 레버는 동일합니다. 다른 USB나 마루이 전작 MK23과 동일해요. 그래서 안전장치 하셔도 되고 안전장치 해서 싱글 액션처럼 안전장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밑으로 완전히 내리면은 이렇게 더블 액션 디코킹 역할을 해주면서 필요할 때 다시 더블 액션으로 작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스토퍼는 MK23과는 다르게 MB텍스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장치는 한쪽만 있고요. 슬라이드 스토퍼도 한쪽만 있습니다. 이쪽에는 없죠. 심플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쪽에는 없고 이쪽에 다 지금 몰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한 손에 다 들어와요. 조작감은 상당히 나쁘지가 않고요. 느낌도 좋고요. 상당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과거 KSC 제품 같은 경우는 이쪽 안쪽에 햄머 스프링 햄머 락 부분이 실총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안쪽에 키를 갖고 잠그면은 햄머 자체가 움직이지 않게끔 잠금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KSC 같은 경우는 잘 재현이 됐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이 마루이 것과 KSC를 기회가 되면 같이 비교 이제 리뷰를 해드릴 텐데 마루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은 그냥 좀 생략이 됐어요. 생략이 돼가지고 약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생략이 돼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에어소프트건 사용할 때는 그 기분 문제인 것 같아요. KSC 같은 경우는 키 하나 더 있어가지고 이 시스템이 있어서 키를 잠궈가지고 돌리면은 이렇게 햄머가 잠겨 있는 상태가 되고요. 햄머 스프링이 못 움직이게끔 다시 풀어주고 나서 쓰는 건데 실총도 그거는 마찬가지거든요. 햄머락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마루이는 그 기능 자체는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구조상으로는 전작의 MK23과 HK45와는 큰 차이는 없다. 그리고 분해도 동일합니다. 분해도 간단해요. 그래서 슬라이드를 살짝 뒤로 제껴서 이 분해 레버가 슬라이드 스토퍼의 요 끝에 맞춰 주셔가지고 홈에 맞춰서 슬라이드 스토퍼를 반대쪽에 반대쪽에 여기 위치한 핀을 살짝 눌러줘요. 눌러주면은 슬라이드 스토퍼가 이렇게 딱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이 상태로 그대로 슬라이드 스토퍼를 빼주시면은 슬라이드 스토퍼가 분해가 됩니다. 자, 빼주시면은 슬라이드 스토퍼가 이렇게 좀 나왔죠? 슬라이드 스토퍼를 그대로 빼주시고 나서 그대로 슬라이드를 앞으로 당겨주시면은 그대로 상부와 하부가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부는 여타 다른 마루이 핸드건들과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심플하게 되어 있고요. 굳이 굳이 저기를 하신다면은 살짝 그 그리스만, 실리콘 오일만 살짝 이렇게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부를 보시면은, 상부는 이렇게 리턴 스프링, 이중 리턴 스프링 리턴 스프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턴 스프링 가이드를 빼주시고요.
리턴 스프링 가이드는 이렇게 가볍게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스프링이 이중으로 들어가 있어서요. 이따가 한번 격발을 해보면은 그 손맛을 좀 알 수가 있겠죠. 이중 스프링 가이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아웃바렐이 들어가 있는데, 아웃바렐 같은 경우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앞으로 살짝 밀어가지고 그대로 빼주시면 돼요. 빼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 칼라 파트가 달려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이게 분해가 안 되네요. 잘. 그래서 여기서 뭐 무리해서 분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분해가 된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안쪽에 실린더 블록이 있고요. 실린더는 당연히 안쪽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은색의 또 파워브레이크가 잘 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심플하고요. 기존의 마루이 핸드건들과 뭐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그리고 그 호법 장치 같은 경우는 요즘 마루이 특성상 이렇게 완전히 분해 안 해도 이렇게 슬라이드를 뒤로 제낀 상태로 이렇게 쭉 손을 넣어가지고 호법을 조정하게끔 이렇게 바깥쪽 왼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좀 편한 조작을 할 수 있다. 그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립을 하고요.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이 리턴 스프링 가이드를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해서 리턴 스프링 가이드 넣어주시고요. 그대로 상부에 하부에 이 슬라이드를 그대로 홈에 맞춰서 그대로 껴주시면 돼요. 껴주신 다음에 그 홈에 맞춰서 다시 슬라이드 스토퍼를 그대로 껴주시면 됩니다. 살짝 슬라이드 한 이 정도 맞추면은 여기 슬라이드 홈에 이 슬라이드 스토퍼 홈과 슬라이드 이 홈을 일치를 시켜서 뺄 때나 낄 때 이렇게 일치를 시켜주시면 돼요. 요 정도 당겨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으시고 딱딱 해서 장착을 시켜주시면 결합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작동성은 상당히 경쾌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공격발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참고삼아 이거는 완전히 신품이었기 때문에요. 뭐 약간 작동이 좀 길들여지기가 아직 안 된 상태라 약간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이게 완전 노말이기 때문에 뭐 길들이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의미는 없고요. 메탈 핸드건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상당히 경쾌한 작동성을 자랑할 것 같습니다. 탄창은 집어넣고, 슬라이드 스토퍼는 밑으로 잡고 제가 작동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블로우백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세요. 와. 요즘 나오는 마루이 핸드건들이 이게 실린더 직경이 다들 조금씩 키워져가지고 15mm 대구경을 채택을 하면서부터 이 손맛이 상당히 굉장히 짱짱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USB 컴팩도 이게 굉장히 짱짱한 손맛이 손맛을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말 자체로도 갖고 다니면서 핸드건 게임 때 쓰기에 딱 좋고요. 사이즈도 크지 않기 때문에 탄창도 23발의 대용량이고 기화율도 지금 쏴보니까 굉장히 좋은 편이네요. 그래서 스타일도 상당히 좋고요. 오히려 기대가 되네요. 트리거 FP라든지 다른 여타 메탈 슬라이드를 깎아서 판매를 하는 슬라이드 회사에서 이 마루이 USB 컴팩용 슬라이드가 나오면 정말 좀 가볍게 잘만 세팅이 된다면은 주물이 아니라 풀 CNC로 깎아서 강도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확보를 하면서 무게를 좀 절감해서 이렇게 만들어준다면은 작동성이 정말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뛰어난 손맛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파워 브레이크가 달려있기 때문에 제가 삐비탄 넣고 사용은 안 합니다. 그래서 삐비탄 넣고 쓰는 거는 여타 다른 마루이 핸드건들과 큰 차이는 없을 걸로 지금 예상은 합니다. 근데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풀 사이즈 핸드건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최소한 손맛만큼은 상당히 제가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이것도 탐나네요. 또 이 제품도 굉장히 그 탐나는 제품, 오랜만에 굉장히 탐나는 제품을 손에 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동성을. 예. 여기에 메탈 슬라이드 얹을 거 생각하니까 절로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는데요. 상당히 만족스러운 작동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만간 뭐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이제 정식으로 안전 검사 받고 KC 인증 받아서 판매가 조만간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은 마루이 USB 컴팩 여러분들 게임에 쓸 수 있는 작동성이 정말 좋은 오랜만에 작동성 좋은 그 핸드건을 여러분들 손에 쥐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USB 컴팩 마루이 제품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동성이나 어떤 이 조작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요즘 나오는 마루이 핸드건들 다 그렇듯이 상당히 훌륭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때깔도 상당히 나쁘지 않고요. MMP 같이 이렇게 번들거리는 유광도 아니고 무광에 파카라이징틱한 약간 완전 다크 그레이 검은색은 아니거든요. 이 밑에 무광 검정과는 약간 차별화된 색상의 슬라이드, 그러니까 다크 그레이 계열의 꼭 흡사 파카라이징을 한 것 같은 그런 진한 파카라이징을 한 것 같은 이 슬라이드도 상당히 괜찮고요. 스타일이. 그래서 노말로도 나는 메탈 슬라이드 필요 없다. 작동성 최고 작동성을 추구를 한다. 그리고 핸드건 게임에 메탈 슬라이드 필요 없이 핸드건 게임만 쓰시겠다 하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완전판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국산 툴과 해피 슬라이드도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요. 아주 최상의 조합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여러분들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USB 컴팩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USB 컴팩이야 뭐 워낙 그 유명한 총이기 때문에 다들 아실 겁니다. 뭐 해클앤커크에서 USP라는 걸출한 권총을 만들었죠. 그래서 89년부터 92년, 93년 정도까지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이렇게 개발을 한 다목적 권총입니다. 그래서 USP 자체는 409경을 기본으로 40 스미스 앤슨탄을 기본으로 해서 나왔고요. 그 이후에 이제 USP 컴팩이 357 시그탄이나 이렇게 9mm탄 버전도 있고요. USP9 같이 풀사이즈인데 9mm 쓰는 버전도 있고요. 459경 쓰는 USP 455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USP 권총 같은 경우는 뭐 미국 특수작전하는 특수전 사령부에서도 USP를 그래서 마음에 들어서 특수부대 보급을 해가지고 제한적으로 사용을 할 정도로 어떤 명중률과 작동성, 신뢰도가 최상의 권총 중에 하나로 손꼽힙니다. 물론 그런 부수적인 칭찬들이 온다라는 거는 실총 자체가 가격이 다른 총에 비하면 굉장히 비싸다는 걸 의미하겠죠. 실제로도 해클앤코크 권총들이 USP나 USB 컴팩들이 비슷한 종류의 권총들보다는 가격대가 상당히 비쌉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비싼 거나 아니면 1.5배에서 2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싼 가격이라 아주 많이 팔리진 않지만 그래도 성능, 작동성과 성능, 명중률, 집탄성은 최고급이다, 최상위급이다라는 인식들이 있어요. 고급 권총, 고급 자동 권총이다라는 인식이 있으니만큼 그만큼의 가격대가 형성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민간 시장에서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권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USB 컴팩, 아니면 제가 계속해서 컴팩트 시장에 요즘에 거의 미니 M9, 미니 9이라고 해가지고 컴팩트 시장 계속 인기를 얻고 있는데 PX4의 미니 타입인 블록이라든지 아니면은 MMP 미니 사이즈 컴팩트 버전 아니면 XDM 컴팩트 버전 같이 이런 컴팩트 버전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어요. 풀 사이즈의 4.25인치 버전보다는 오히려 이런 사이즈 작은 컴팩 버전들이 휴대하기 편하고 또 가볍고 작동성도 나쁘지 않고 탄창도 기존의 레귤러 USB 탄창 그대로 쓸 수가 있다라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근데 핸드건 우리 에어소프트건 시장에서도 그래서 그 정규 사이즈의 그런 핸드건들이 나오면 꼭 그걸 줄여서도 같이 만들어요. 요즘에 WE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있는데 WE에서 MMP라든지 XDM이라든지 뭐 이런 제품들 PX4 제품들 내면서 작은 컴팩 버전들도 같이 판매를 합니다. 오히려 컴팩 버전이 더 어떻게 보면 더 인기가 있고 손맛이 더 매섭기 때문에 더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루이 같은 경우도 HK45 출시하면서 이렇게 또 여기에 맞춰서 USB 컴팩도 이렇게 작게 또 출시를 하고 있고요. 출시를 최근에 했고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이즈가 제대로 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핸드건이 오랜만에 또 나왔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가지고요. 물론 이제 KSC와는 각각 애증의 관계이기 때문에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이제 KSC 제품을 크게 언급을 안 하는 게 나중에 조만간 제가 이 마루이 USB 컴팩이 정식으로 판매가 되면은 그때 시간을 내서 다시 제가 KSC 버전, 시스템 버전 7과 마루이 USB 컴팩 같이 비교를 해서 제가 비교 리뷰를 해드리면서 각각의 차이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를 위해서 제가 지금은 말을 좀 아낄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순수한 주인공인 마루이 USB 컴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론은 투자할 만하다. 하나 가짐직스럽다. 그리고 굉장히 경쾌한 손맛과 짱짱한 어떤 그 반동이 상당히 좀 인상 깊었던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정식으로 출시가 되면은 한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한번 가지고 한번 이렇게 다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USB 컴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렸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곧 여러분들 곁에 다가간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초롱방송 건샵 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맨날 죄송합니다. 들리세요? 우리 초롱이 좀 데리고 와서 또 소개 좀 시키느라고 약간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초롱아,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해야죠. 방송 주인이. 안녕하세요, 초롱이. 우리 초롱방송 이름이 이렇게 초롱이 때문에 초롱방송이라고 돼 있어요. 알았어. 그래서 이름이 초롱방송이에요. 그래서 한번 인사 좀 시켜드리려고. 자, 그러면은 나가서 노세요. 자, 여러분, 제가 러시안 블루고요. 암놈입니다. 암놈이고 올해 10살 됐고요. 그래서 아줌마예요. 10살이면은 할머니죠, 할머니. 여러분은 USB 컴팩 어떻게 보셨어요? 괜찮아 보이시던가요? USB 컴팩을 제가 오늘 갖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방송 녹화 방송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USB 컴팩이 지금 수입사가 지금 저기를 받고 있어요. 총포협회 안전검사랑 KC 인증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식으로 이렇게 현재 국내에는 들어왔는데 안전검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외부에 판매는 안 돼요. 유출도 안 되고. 그래서 저도 그냥 간단한 핸드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건샵에서 그 샘플 제품 꽈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방송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갖고 나올 수가 없고, 이제 정식으로 안전검사 받고 KC 인증을 받으면은 그때 이제 제가 일로 갖고 와가지고 여러분들께 KSC USB 컴팩 있죠? KSC USB 컴팩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그 시스템 7 나오기 이전 구형 버전이 있고, 시스템 7 버전이 있고, USB 컴팩이, 그리고 마루이 USB 컴팩, 요 세 자료를 이렇게 놓고 제가 비교를 해서
동작이라든지 어떤 디테일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 이거를 좀 제가 조만간 한 2주 내에 이렇게 비교 방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KSC USB 컴팩 보신 분 뭐 아시겠지만 그거는 이제 안쪽에 햄머 락이 돼 있어가지고 키로 이렇게 잠그면은 햄머 스프링이 안 눌려져서 햄머가 안 돼요. 그런 좀 사소한 실총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걸 다 구현을 했는데, 대신에 KSC USB 컴팩은 언더마운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언더마운트 비싸지도 않은 거 그거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 가지고 사람들이 그거 때문에 그거 구하느라고 좀 고생하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근데 마루이가 이제 KSC와의 어떤 차별성을 위해서 딱 보니까 이거 뭐 안쪽에 햄머 스프링 락은 뭐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거 구현하는 것보다는 자기네들이 봤을 땐 그냥 언더마운트 하나 더 넣어주는 게 훨씬 더 이득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언더마운트 과감하게 언더마운트로 집어넣어주고, 매거진 범퍼, 플랫 범퍼도 집어넣어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마루이가 어떤 근록 때 이제 야광 가늠쇠를 집어넣어주기 시작하면서 조금씩의 어떤 보너스 뭐 그게 좀 그런 것들을 좀 넣어주는데 이제 재미가 붙어가지고 소비자들이 좀 거기에 대해서 좀 길들여져서 은근히 기대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HK는 이제 우리가 만들면 이게 표준이 된다라는 자부심 때문인지 좀 그래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싫은 소리도 좀 하고 싶은데 그렇구나. 시마 전동 USB요. 예. 그래서 보면은 아까 제가 작동을 시켜서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거 뭐 저기 뭐 USB나 뭐 저기가 없어가지고 HK45가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MK23 모드 제로라도 있으면 보여드릴 텐데, 안전장치는 제가 영원한 제 표본 콜트를 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전장치는 콜트처럼 이렇게 싱글 액션 타입으로 조절이 가능해요. 이렇게 햄머 풀 코킹 한 상태에서 안전 락을 걸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작동이 안 되겠죠. 이 상태에서 안전장치 풀고 발사를 하면 발사가 되고요. 그 외에 콜트랑 다른 게 이 안전장치 아래로 내리면, 이 상태에서 아래로 더 내리면은 그때는 이 햄머가 디코킹이 돼요. 그러니까 싱글 액션 타입의 햄머 락이 걸리거나 아니면은 디코킹이 되거나, 둘 다. 이거는 뭐 공통적으로 USB라든지 뭐 HK45라든지 다 그 스타일로 쓰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쓰는 거죠. 왜냐면은 콜트에 익숙해진 어떤 군인들이, 군발이 아저씨들이 보통 459경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싱글 썸세이프티에 익숙해진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MK23이라든지 뭐 이런 소콤 미 해병 특수작전부에서 소콤 MK23 모드 제로라든지 이런 애들도 그래가지고 싱글 액션, 원래는 일반적인 9mm나 요즘에 나오는 일반적인 자동 권총들은 이런 싱글 액션 타입이 아니라 더블 액션 트리거기 때문에, USB 컴팩트 더블 액션 트리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디코킹 레버 하나만 놔주면은 그냥 끝나는 건데, 그거를 좀 싫어하는 눈치니까 그때 이제 이 싱글 액션 타입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넣은 거죠. 이렇게 싱글 액션 타입의 안전장치를 넣고 다시 이 상태에서 해제한 상태에서 더 내리면은 디코킹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HK45도 당연히 더블 액션 방식이고요. 더블 액션 방식인데 이 햄머 락은 썸세이프티는 이렇게 싱글 타입으로 햄머 디코킹 안 되고 이렇게 이 세이프티만 걸 수 있게끔 될 수 있습니다. 아르크님 뭐 이렇게 털썩하고 좌절을 하십니까? HK45 마루이 거에다가 제가 봤을 때는 뭐 여타 뭐 가장 구하기 편한 게 트리거 AP 슬라이드인데, 트리거 AP 슬라이드가 사실 익스트랙터 탄피 괄퀴 같은 거 상당히 잘 재현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트리거 AP 슬라이드 세팅하면은 별도의 어떤 뭐 햄머 스프링을 강화를 해준다는 그런 거 없이도 작동성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렇죠. 더블 액션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 같은 경우처럼. 저도 더블 액션은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MMP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스트라이커 방식에 아예 얘는 그냥 안전장치가 없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진 않아요. 글록 스타일이라든지. 그래가지고 모름지기 권총이라면은 햄머가 있어가지고 뒤로 당기는 맛도 있어야 되고, 이거 풀코킹 상태에서 콕앤락 딱 해줘야 좀 든든하죠. 언제든 자기가 원하면은. 근데 글록 좋아하시는 분들, 더블 액션, 전형적인 더블 액션이라든지 아니면 더블 액션 온리 액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글록이라든지 뭐 이런 종류의 핸드건들을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당길 때만 나가니까. 그런데 이제 MMP 같은 경우는, 그래서 MMP 같은 경우는 외부에 이렇게 지금은 구현이 안 된 건데, 마루이 MMP는 썸 세이프티가 있죠. 이렇게 썸 세이프티를 세팅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썸 세이프티를 원하면은 자기가 썸 세이프티를 여기다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지금 그리고 참고로 이 MMP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방송 때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던 고스트 아일랜드 맞죠? 그 스틸 슬라이드가 세팅된 MMP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거워요. 권총만 보진 않고요. 라이플 볼 때도 있고 서브머신건 볼 때도 있습니다. USP 풀사이즈요. USP 풀사이즈는 글쎄, USP 풀사이즈는 마루이에서 USP 풀사이즈, 마루이에서 지금 해클로 앤코크 핸드건이 뭐뭐 나왔었죠? 제가 기억이 안 나네. HK45는 최근에 나온 거고, 과거에 마루이 핸드건 중에 HK에서 나온 제품들이 있나 지금 보고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예, 소콤 MK23 같은 경우도 있었죠. 예, 그 MK23 때문에 제가 헷갈렸나 보다. 저는 지금 마루이에서 레귤러 사이즈 USP를 생산을 하지 않았나 얼핏 생각을 지금 해가지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MK23 모드 제로 저기 슬라이드 픽스드 모델 그 제품이었네,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USP는 그래서 마루이가 USP 지금 컴팩을 내놨는데, 그 USP를 과연 만들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당장은 제가 구경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루이가 일단은 기존에 HK45가 나왔고, 그러니까 USP 같은 경우는 USP 같은 경우 이게 포지셔닝이 좀 어정쩡해요.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기존에 이제 폴리머 스트라이커 방식의 핸드건들 중에 MMP라든지 XDM은 다 제품화가 됐어요. 그리고 해클러 앤 코크의 그 USP 최종 진화형이라고 볼 수 있는, USP 최종 진화형이라고 할 수 있는 HK45가 마루이가 가장 요 근래 들어서 개발 노력이라든지 개발비를 가장 많이 쏟은 제품 중에 하나가 HK45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HK45를 만들면서 이 플랫폼을 가지고 약간씩 개량을 해가지고 USB 컴팩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USP를 만들면은 충분히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굳이 마루이가 모험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엄격히 말하면은 USP를 딱 내놓음으로 해서 기존의 USB 컴팩과 HK45를 지금 예, 광주로 커스텀님 딱 정확히 지적하셨네. 소위 말해서 팀킬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HK45 USB 핸드건에서 더 한 발 나아가서
더 진화해서 이제 팔리고 있는 HK45를 이미 제품화 시켰어요. 그러면은 HK45로 일단은 풀 사이즈는 만족을 해라. 마루일은. 그리고 작은 거는 그래서 USB 컴팩. 요즘엔 또 핸드건이 좀 좀 작고 예쁜 핸드건을 이렇게 제품화하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MMP라든지 XDN 같은 경우도 사실 큰 핸드건은 아니에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MMP나 XDN 같은 경우도 풀 사이즈가 4.25인치예요. 콜트 5인치 콜트보다 좀 작죠. 그리고 컴팩 같은 경우 3.8인치로 더 훨씬 작아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루이가 그 사이즈라든지 취향 같은 거를 잘 분석을 해가지고 처음에 HK45를 제품화 시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USP가 나올 것이냐 USP가 나오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팀킬이 안 되게끔 취향에 따라서 사이즈 작은 컴팩트 모델을 선호한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주기 위해서 USB 컴팩을 만들어 준 거고, 만약에 USP를 만든다면은 우려 먹고 나서 HK45라든지 이 USB 컴팩 팔 만큼 팔고 우려 먹은 다음에 한 2, 3년 뒤에나 만들면 만들까, 뭐 아마 그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아까 잠깐 거의 USB 작동성은 거의 비슷하다고 느낌은 좀 비슷했어요. 당연히 사이즈에서 오는 이질감은 좀 다르긴 해도 작고 블로우백 블로우백 거리가 짧아지니까 이 임팩트가 더 커지죠. 임팩트가 더 커지니까 상당히 컴팩트, 아까 동영상 보신 것처럼 상당히 좀 임팩트가 있어요. 딱 끊어지게.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못했네. 샵에 HK45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HK45 자체를 USB 탄창을 USB 컴팩에 한번 달아봤으면 좋았을 텐데 혼용이 될 것 같아요. 플랫폼이 어차피 동일하기 때문에 치수가, 마루이가 바보가 아닌 이상 뭐 그거 혼용되게 만들겠죠. 그런데 USB 자체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MMP라든지 글록에 비하면 USB 자체는 굉장히 고급품이에요. 메이드 인 재팬, 재팬이 아니라 메이드 인 저머니인데, 대표적으로 메이드 인 저머니의 가장 비싼 고가 정책을 고수하고 고가의 고품질 정책을 고수하는 게 이 HNK의 전략인데, 이게 계속해서 먹히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USB 구입하는 가격이면은 글록 2자루 사고, 어디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 글록 2자루 사고 좀 남은 잔돈으로 여분의 탄창을 몇 개 더 살 수 있다. 응?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 굉장히 좀 고가에 형성이 돼 있는데, 그 고가인 만큼 집탄성과 정밀성, 그리고 어떤 기계적 신뢰도는 최고급이죠. 최고급이죠. 그래서 USP 같은 경우 내셔널 매치 매치 그레이드를 해서 유럽의 사격 선수들, 유럽에서는 사격이, 우리나라는 뭐 저기밖에 없지만 유럽에서는 사격을 뭐 사격 선수 지역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사격을 9mm 탄이라든지 459경 갖고도 사격 저기를 해요. 그거는. 근데 거기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USP 그렇죠. USP 내셔널 매치 타입으로 나온 그 제품을 유럽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USP 매치 같은 경우가 굉장히 집탄성도 좋고, 좀 앞에 좀 약간 모양은 조금 얄쌍하게 생기긴 했지만, 그래서 하방 컴pen세이터 저기 달려 있고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도 저는 개인적으로도 사격 선수, 사격 경기 대회도 관심이 좀 많고 해서, 액션 슈팅도 관심이 많고 해서 USP, 만약에 USP 매치 타입이 좀 나오면은 대중성은 좀 떨어지겠지만 저 같은 사람들, 그런 것도 좋아하는 선호한 사람들한테는 또 굉장히 큰 선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에 USB
HK USP 매치 해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딱 사진이 나와요. 사격 경기용으로.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정말 저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사격 경기 하는데. 그렇죠. 근데 그게 경기마다 다트 사이트를 달아도 되는 경기가 있고, 그건 뭐 경기가 뭐 양놈들 경기는 뭐 수십 종류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보면은 오늘 방송해드렸던 USB 컴팩 같은 경우는 마루이가 이제 마루이가 작정을 하고 자신감을 갖고 작정을 하고 전쟁을 지금 전쟁터에 뛰어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는 그 스무살님 장난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마루이 제품들이 나온 것들이 기존의 회사들이 생산해서 제품화 시킨 제품들을 계속해서 제품을 핸드건을 툭툭 던져냈어요. 마루이가 본격적으로 최초의 블로우백 핸드건을 만든 게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M9이었거든요. 베레타 M9이었거든요. 근데 이 M9은 그때 당시에 이미 M9은 그때 당시에 KSC나 그리고 웨스턴함스라든지 뭐 이런 데서 다 이미 제품화가 됐어요. KSC가 나왔었나 그때? 아마 나왔던 걸로 마루이보다는 좀 일찍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기존 상품 제품화된 당연히 베레타 M9 저 92F 모델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루이가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은 제품들, 그러면서 시중에 버젓이 결정판 역할을 하고 있는 웨스턴함스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어떤 그 경영 철학을 담아서 제품화 시켜서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갖고 놀기 좋은 성능 두말할 필요 없고 갖고 놀기 좋은 대신에 디테일은 뭐 실총과 비교했을 때 디테일은 약간 좀 떨어지거나 살짝 생략하는 디플로매팅 좀 해주지만 대신에 저렴한 가격과 성능으로 어필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 마루이의 경영 철학을 그대로 담아서 M9이 나와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계속 나오죠. 마루이가 글록 17보다는 글록 23, 글록 26, 뭐 이런 글록 26이었나요? 글록 26을 먼저 냈죠. 그렇게 냈고, 그리고 뭐 데절트 이글은 뭐 마루이 것밖에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마루이가 저렴한 권총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웨스턴함스가 일본에서 2만엔 2만 5천엔 하는 웨스턴함스 제품에 비하면 마루이는 반값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하다가 결정적으로 마루이가 전쟁터에 뛰어들게 된 게 바로 콜트 대전, 웨스턴함스의 아성을 뛰어넘기 위해서 마루이가 1911을 밀리터리를 내고, KSC도 그 MGC의 모델건 그 금형을 인수해 가지고는 1911A1을 출시하고, 진짜 속된 표현으로 박 터지게 우리 매니아들은 너무 해피한 시절이었죠. 그래서 콜트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너무 좋았죠. 그렇게 하면서 마루이가 내공을 쌓으면서 점점 내공을 쌓으면서 남들 안 건드리는 것도 내고, 기존에 남들이 제품화 시켰던 것도 과감하게 제품화를 시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뭐 대표적인 게 글록 17 KSC 결정판이라고 일컬어지는 KSC 제품을 잡아먹기 위해서 글록 17이 나왔고, 예, 해클러님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죠? 마루이 제품들이 뭐 또 어떤 제품들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그 뭐 뮤라든지 나이트 워리어, 뭐 웨스턴함스는 너넨 죽어라 이거지. 그러니까 웨스턴함스 니넨 죽어라. 뮤 커스텀이라든지 뮤 피스톨, 그리고 이제 저기 나이트 워리어, 이런 제품들, 그리고 M9A1 뭐 이런 것들, 기존의 마루이 핸드건 종류들 쭉 나오면서, 특히 그때
제대로 된 거는 다나카 제품, 좀 약간 품질 면에 있어서 작동성에 신뢰가 안 가는 다나카 제품밖에 없었을 때 P226을 또, 지금은 KSC나 뭐 여기저기 나오는데 P226을 또 제품화를 시켰죠. P226은 그런데 애증이 교차하는 제품이었어요, 마루이한테는. 그래서 결국은 P226 E2 버전이 나왔죠. 하이캐파 같은 경우는 마루이가 독자적으로 없는 제품을 어떤 라이센스를 피해가기 위해서 STI 버전, STI, 그러니까 콜트를 대용량으로 사용하는 어떤 제품 라인업 중에 하이캐퍼라는 어떤 가상의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제품화를 시킨 거예요. 근데 하이캐파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게임용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족보가 없는 놈이니까, 실총이 없으니까, 엄격히 따지면은 하이캐퍼라든지 하이캐퍼 4.3이라든지 아니면은 하이캐퍼 프로토 버전이 익스트림 버전이라든지, 저는 얘네들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제가 장난치고 정말 재미나게 갖고 놀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총에는 없으니까 조금 제가 이제 언급하기가 조금 그랬었던 거죠, 아무래도. 그래서 마루이 제품들이 이런 식으로 P226, E2 내고 거의 지금 가스 핸드건으로는 거의 마루이가 거의 이제 일본 내에서는 웨스턴함스, 마루이, KSC 하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게 마루이 제품이고요. 그래서 뭐 PX4도 이제 제품화 시켜서 내보냈고, MMP도 제품화 시켜서 내보내고, XDM도 제품화 시켜서 내보내고, 이 신제품 나오는 이 텀이 점점 빨라지기 시작한 거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베레타가 1월 달에 베레타 핸드건 자동 권총 생산 개발 100주년 해가지고 APX를 내놨지 않습니까? APX를 내놨어요. 스트라이커 방식의 폴리머 권총을. 그거 같은 경우도 마루이가 WE와 마루이가 눈치 봐가면서 아마 마루이가 먼저 내놓고 WE가 또 그런 작동 방식을 강하게 또 이렇게 좀 참고해가지고 또 이렇게 내놓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PX도 좀 빨리 나왔으면 하는 기대되는 신제품이죠. 그러면은 정말 올해 중에 나오면은 거의 드물게 실총과 에어건이 같은 해에 나오는 드문 상황이 벌어지겠네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시피 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실총에 대한 정보가 많이 풀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마루이 개발진들이 어떤 건 쇼에 가가지고는 그걸 실측하고 막 재고, 완전 분해해서 재고 정보를 입수하기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그래서 아무튼 마루이 제품들이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대약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MMP가 먼저 나왔나요? 어차피 XDM이라든지 MMP 이런 것들 다 독자적으로 거의 비슷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응용해가지고 바로바로 낼 수가 있겠죠. 이제 대신에 이제는 그거 같아요. 얼마만큼 내구성과 신뢰도가 WE가 갖출 수가 있느냐. 그게 이제 큰 커다란 숙제죠. 왜냐면 우리가 마루이 제품, 노말 제품 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삐비탄은 발사될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마루이 노말 제품들은. 근데 WE라든지 이런 제품들, 대만제 제품들은 아직까지는 좀 그런 100% 믿음이 얻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호환되면 재밌긴 할 텐데, 일단 커스텀 업체들이 그러면은 좀 편해질 텐데, 그렇게 안 만드네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특허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0% 카피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카로프 같은 경우는 KWA라든지 다른 데서도 나오고, WE에서도 나오는데,
뭐 각각의 서로 장단점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WE 제품 같은 경우 요즘에 나오는 WE 핸드건이라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가능성이 보인다. 그렇게 마루이에 비하면은 물론 퀄러티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은 좀 뒤지는 건 사실인데 가능성은 좀 보이지 않겠느냐. 계속해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시기라고 봐요. 근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WE가 이 수준으로 머무느냐, 계속 2% 부족하고 5% 부족한 이 수준으로 머무느냐, 계속 이 퀄러티 수준에서 머무느냐, 아니면은 점점 개발하면서 품질을 점점 뛰어나게 만들어 가지고 상승 효과를 가지고 계속해서 더 발전된 모델을 내놔 가지고는 나중에는 마루이나 KSC에 못지않은 제품이 될 것이냐, 이런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WE라는 메이커가. 근데 그거는 뭐 두고 봐야 알겠죠. 근데 지금까지 WE 제품들이 자사의 제품들을, 이걸 또 WE 제품인데 자사의 제품들에 대한 피드백을 굉장히 충실하게 피드백을 받아서 바로바로 그 다음 제품에는 바로바로 또 적용을 시키더라고요. 또 어느 정도 그 개선하려는 노력을 좀 많이 보이는 편이고요. 다른 메이커에 비하면. 그런 거 보면은 WE가 뭐 초기에는 W 제품들이 쓰레기라는 표현하면 좀 뭐하지만 정말 좀 마음에 안 들었죠. 초기 제품들은. 그리고 일부 특정 제품들도 상당히 퀄리티가 떨어지고 내구성이라든지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WE도 굉장히 좀 위기감을 많이 느꼈었고, 많이 좀 저기한데,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죠. WE에서 나오는 제품, 신제품이면은 초기 버전 사지 말고 좀 무르익었다가 2차 생산분이나 3차 생산분 사라고 하는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지금 광제로 커스텀이 말씀하신 대로 소리 소문 없이 버전업해서 패치해가지고 조용히 그냥 패치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예민한 문제예요.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왜냐면은 WE처럼 처음 나왔을 때 MMP 이거 뭐가 문제가 있어 라고 했을 때 2차 생산분에서는 그거를 개선해 가지고 딱 내놓는데, 이거는 소비자한테는 굉장히 좋은 건데 소비자가 좀 약간 의아해하는 거는, 아니 니네 그렇게 개선해서 만들었으면은 버전 2 뭐 이런 식으로 2015년 버전 일본 애들 잘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팔지 왜 그걸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내놓느냐, 이렇게 좀 따지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WE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기업 정신이 더 좋다고 해야 되나 나쁘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은 WE 제품들은 1차 생산분 2차 생산분 해가지고 1차 생산분 하고 나서 시장 반응이 좋으면은 2차 생산분을 다시 더 찍겠죠. 시장 반응이 안 좋으면 2차 생산분은 일단 보류를 시키겠고요. 근데 1차 생산분 딱 했는데 반응은 좋은데, 야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거 좀 이 부분을 이렇게 개선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개발진들이 논의를 해가지고 그거 합리적인 지적이다 하면은 개선을 해가지고 2차 생산분 때 적용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 스카도 그럴 수 있고 M14도 그렇고, 뭐 대부분의 제품들이 올해 베스트셀러죠. 스테디셀러라고 할 수 있죠.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도 계속 3차 4차 생산해가지고 계속 판매하는 효자 상품들은 그런 식으로 버전업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티를 안 내. 티를 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대표적인 게 KSC, KW인데 지금 전 세계 KWA, KSC가 그 가스블로백 앰플을 많이 생산해가지고 인기를 작동성이 좋으니까 많이 판매를 했어요. 많이 도매사 수입 총판이라 통해서 도매를 통해서 소매점에 많이 풀어놨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얘가 문제가 지적이 되는 거지. 작동성은 좋은데 상부 리시버가 이게 뭐야, 왜 4분할이 돼 있어, 이거 뭐 이따위야, 이거 게임 갖고 저기에다가 그 레일에다가 뭐 달고 게임 몇 번 뛰면은 여기가 위에가 막 흔들거려, 이거 뭐 이따위야, 이런 이제 문제가 지적이 되는 거죠. 아니면 도장이 왜 이렇게 잘 벗겨져,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볼트가 왜 이렇게 파손이 많이 나,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가 되니까 KSC, KWA가 2차 생산분은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라 개선해가지고 몰래 그거를 조용히 개선해서 만든 게 아니라 아예 뉴 버전으로 해가지고는 일본 애들 특유의 그 버전업 해가지고는 옛날 거 그대로 하면서 조금씩 바꿔놓고는 신제품인 양
해가지고 쫙 팔아먹는 이 장사를 해먹는 거예요. 즉 그거 나오고 나서 얼마 뒤에 뉴 버전으로 M4를 만들어서 내놓은데 상부는 원피스로 튼튼하게 만들고 볼트는 스틸 볼트 박아놓고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는 거라. 사실 KSC M4는 버전이 복잡해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한 3, 4단계 버전이 있어요. 초기 버전 있고 그 초기 버전을 좀 개선해 가지고 판매하는 그 버전이 있고 버전 2가 있고 그 버전 2를 다시 개선해 가지고 최근에 판매하기 시작한 버전, 어떻게 보면 버전 3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KSC는 티를 내지, 소비자들한테 우리 이렇게 개선해 가지고 새로운 버전으로 내놨어 그러면서 다시 물량을 쫙 깔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괴로워지는 게 어딜까요? 그렇게 되면 괴로워지는 게 이 수입사, 소비자들은 감사하지, 고맙고. 근데 그렇게 되면 참 괴로워하는 사람이, 제일 괴로워하는 사람이 1순위는 수입 총판사예요. 왜냐면은 보통 KSC, KWA 한국에 들여오려면 최소한 뭐 한 번 물동량 움직일 때 최하 50에서 한 100자루는 움직여야 되는데 이 물량은 단순간에 한국에서는 팔릴 물량이 아니에요. 한국의 소비자 이 에어소프트건 시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자루 200자루 들어오면은 수입 총판이 재고 부담이 좀 있어요. 그래도 KSC 제품이니까 놔두면은 계속 팔려. 꾸준히 스테디셀러 제품들이니까 계속 팔리는데 계속 팔리는데 문제는 버전 1 어느 정도 대충 버전 1 팔아먹고는 버전 2가 제때 딱 나와가지고 버전 2 얼씨구나 잘 됐구나 해가지고 버전 2를 한 2, 300자로 받아놨어. 그래가지고 그걸 막 풀고 있는데 KSC가 버전 3를 딱 광고를 내고 해외 버전 3 판매를 딱 시작을 해. 이러면 버전 2 아직 절반 이상 남은 수입상에서는 피눈물 나는 거죠. 이거 들여올 수도 없고 안 들여올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부담을 느끼는 수입상도 있고, 간보기로 조금만 갖고 왔던 수입사들은 빨리 그 재고 빨리 떠리로 처분하고는 다시 버전 3를 얼른 들여와 가지고 그걸 발빠르게 또 팔고 이렇게 돼 버리는 거거든요. 지금 뭐 제가 어떤 상황인지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는 구입을 안 하고 최종적으로 눈치 봤던 소비자들은 좋아. 좀 더 기다리니까 KSC M4 결정판이, 어떻게 보면 뭐 버전 3가 결정판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버전 3를 못 갖다 놓고 버전 2를 계속 파는 샵들도 있어.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그런 내막이 있는 거고, 이거는 비단 에어소프트건 뿐만 아니라 그 중국의 DJI라는 그 대형 멀티콥터 업체가 있는데 얘네들이 가장 잘하는 짓이에요. 어떻게 보면 양아치 짓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 지네들이 물건을 딜러들한테 비싸게 공급을 하고 나서 나중에는 물건이 많이 남으니까 아예 지네들이 다이렉트로 전세계 인터넷 통해 가지고 딜러한테 공급한 물량보다 훨씬 싸게 그냥 땡처리를 시켜버리는 이런 만행을 저질러요. 그래가지고 뭐 불만 터트리는 딜러 있으면 가차없이 잘라버리고, DJI라는 회사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KSC는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KSC가 이런 식으로 수입사들의 목을 좀 쪼르고 조금 이렇게 길들이기라고 하면 좀 그렇고 오버센스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홀라블라님이 사신 RIS 버전의 스틸볼트 원피스 어퍼가 지금 버전 3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소비자들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 감사할 뿐이죠. 근데 조금 억울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억울한 사람이냐, 그 홀라블라님 말고 그 앞전에 버전 2를 막 얼마 전에 구입했던 사람들, 이거 나오기 직전에, 광고 나오기 직전에 구입했던 분들은 좀 억울하지, 많이. 그런 분들은 좀 배 아프고 많이 억울하고. 그러니까 이런 한쪽은 웃고 한쪽은 울고 한쪽은 피눈물 흘리고 한쪽은 또 웃음을 대놓고는 웃지는 못하지만 속으로 웃음 참으면서 표정 관리하는 업체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루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루이도 섣불리 팀킬을 할 수가 없어요. KSC는 사실상 진의 버전2를 팀킬한 거예요. 대표적인 예예요. 팀킬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KSC가 전 세계 딜러들이라든지 수입사의 형편을 좀 고려를 한다면은 이 버전 3 제품을 좀 제가 원망은 받겠지만 이제 KSC라든지 어떤 기업 정신으로 봤을 때는 뭐 아마 조금 이거를 조금 늦추고 어느 정도 버전 2를 좀 소진을 시켜는 타이밍을 좀 주고 나서 버전 3를 천천히 내보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요. 그렇죠. 카메라도 대표적인 팀킬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특히나 요즘같이 풀사이즈 풀프레임의 미러리 쓰면은 진짜 뭐 대표적인 그 팀킬을 카메라 시장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마루이 M4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마루이 M4도 얘기가 나오는데 가장 가장 많이 마루이가 왜냐면 위기의식을 느껴요. 왜냐면은 5년 전에 비하면은 GBBR 시장이 비약적으로 커졌거든요. 그리고 에어소프트건을 사는 사람들이 100%다 서바이벌 게임을 뛰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저처럼 그냥 집에서 갖고 즐기면서 가끔 집 뒷산에서 이렇게 타겟 세워놓고 사격하는 그냥 순수하게 홈 트리거 해피족들이 많이 또 사거든요. 쏘는 재미가 있고. 근데 마루이 같은 경우라면 핸드건은 이미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하게 평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라이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루이가 신호탄이 제가 봤을 땐 그래서 그 신호탄이 바로 MP7이 그 신호탄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서브머신건으로 MP7을 GBBR로 그러니까 마루이가 GBBR로 MP7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루이 GBB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실험성 있게 만들었다 이 MP7 자체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각각의 장단점도 있고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 마루이 MP7이 나쁜 평가를 받지는 않는 것 같으니까 향후 MP7의 개발 버전 이런 것들이 앞으로 쏟아져 나올 마루이의 GBBR 서브머신건의 척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마루이 MP7 마루이 MP7 혹시 마루이 MP7 마루이 MP7 혹시 써보신 분 계세요? 안 계신가? 마루이 MP7 예, GBB로 마루이 MP7이요. 그래서 마루이가 M4를 이제 내놓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작동성은 마루이답게 제가 봤을 땐 기본은 한다고 봐요. 기본 이상은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마루이 블로우백 핸드건의 기술력을 따져본다면은 기본은 한다. 기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KSC라든지 KSC라든지 WE라든지 VFC가 긴장을 당연히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관점이 뭐냐면은 이제 이 성능은 이제 대동소이 거의 상향 평준화 돼가고 있다고 봐요. 저는 성능은 사실상 WE M4나 KSC M4나 VFC M4나 뭐 이노카츠나 바이퍼는 뭐 차원이 좀 다른 제품이니까 개념이 조금 다른 제품이니까 뭐 차체에 두더라도
이런 어떤 정규 제품 중에 100만원 내외로 구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제품들은 성능은 사실 그 상향 평준화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마루이가 거기에 끼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훌라블라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타 이상은 한다고 봐요. 성능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KSC급 혹은 KSC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호법 같은 경우라든지 뭐 이런 거는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마루이가 가장 내세울 수 있는 자랑하는 그 시스템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핵심은 그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마루이가 하면서 가장 문제가 그거라고 보거든요. 디테일감과 터프함. 만약에 마루이가 만약에 가스블로우백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존의 EBBR 수준으로 만든다면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마루이가 솔직히 지금 해외에서는 뭐 그렇게 비싼 거 아닌데 한국에 들어오면 장난 아니죠. 가격이 뭐 120, 30만원 하는데, 그 정도 돈에 마루이의 여러분들 성능은 뭐 KSC랑 동급이라고 하는데 껍데기가 마루이 EBBR 껍데기 수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사시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필 못할 것 같은데, 가격이라도 싸면은 모르겠어요. 현재 마루이 EBBR 5만엔짜리 HK416 같은 거 5만엔짜리 우리나라에서 100만원 110만원 하죠. 가격 되게 비싸요. 근데 지금 일본 가가지고 그걸 사면은 40만원이면 사요.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 엔화가 8배밖에 안 되니까. 진짜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건샵에선 싫어하겠지만,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마루이 EBBR 게임 뛰기 위해서 마루이 EBBR을 산다. HK417 뭐 그거 53,000엔 50만원 안 주고 살 수 있어요. 저기 가가지고, 그러니까 한 두세 명이 모여서 한 놈한테 몰아. 그래가지고 야 나 이거 한국에서 135만원이래. 그럼 돈을 모아. 일단 돈을 한 70만원씩 모아가지고 한 사람이 저기 오사카 뭐 도깨비 투어 이런 거 있죠. 뭐 1박 3일 뭐 이런 거. 뭐 밤에 가가지고 새벽부터 하루종일 돌아다니고 하룻밤 저기 학고방에서 자고 그 다음날 또 하루종일 돌아다니고는 밤 비행기로 오는 도깨비 투어 그거 뭐 몇십만원 아니에요. 이 30만원 40만원 하더라고요. 그거 도깨비 투어 같은 거 타이밍만 잘. 그러니까 가가지고 미리 건샵 수배 해가지고 가면은 그 HK417 얼마야 지금? 5만 5천엔인가 6만엔 정도 하죠. 그거 현찰 딱 꺼내가지고 사면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15% 최소한 10%에서 15% 까줘요. 정가에서.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한 돈은 5만엔 정도에 사는 건데, 그러면은 그거 지금 엔화 지금 800원이에요 800원. 40만원 돈에 사는 거예요. 40만원 돈이면 사는 거니까, 그거 해가지고 간 사람이 저기 앞에 칼라파트 세팅해주고, 뭐 파워브레이크는 알아서 세팅해주고, 그래가지고 다시 다 차곡차곡 싸가지고 한국에 하나는 자기 주소 앞으로, 하나는 두 자루는 사는 사람들 앞으로 해가지고 보내면 돼요. 반송 주소는 건샵 앞으로 해야겠죠.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쪽으로 보냈겠다. 대신에 우리가 다시 그거는 회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건샵 주소를 적어 놓는 거죠. 건샵 매니저 이름이랑.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뭐 건샵 그 실제 영수증 첨부해가지고 인보이스에 껴주고, 영수증이나 인보이스 껴주고, 이렇게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뭐 한 60만원 돈에 살 수 있는 거죠. 60만원도 안 되겠구나. 그 사람 그 도깨비 투어 비용, 그리고 뭐 해도 제가 봤을 때는 한 70만원 이내로 살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극단적인 예예요. 요즘같이 엔화가 쌌을 때. 그러니까 제가 전동건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제 이 짓거리까지는 안 하는데,
만약에 제가 전동건 진짜 좋아하고 마루이 전동건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진짜 저 같은 경우 공동구매 형식으로 이거를 계산 잘 짜가지고 금요일날 새벽에 가가지고 오사카든 뭐 어디든 규슈나 뭐 오사카나 뭐 좀 가까운데 건샵 몇 군데 미리 사전에 이메일 준다든지 전화 통화해가지고 일본어 잘하는 애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현지에 가가지고 다른 거 투어 안 하고 건샵만 쫓아다녀도 우리 같은 매니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머니에 구하기 힘든 부품들 좀 잔뜩 사고, 물론 이제 통관하는데 문제 안 되는 부품들이죠. 그런 것들 좀 사고, 그런 것들 해가지고는 하면은, 일본 같은 경우라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면, 이제 마루이 전동건을 진짜 한 자루에 130만원, 120만원 주고 살 열정이라면은, 한 서너 명만 모이면은, 서너 명 모이고 일본어 좀 잘하는 친구 하나를 내세워서 도깨비 투어 보내가지고 작업시키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일본 갔을 때 웨스턴함스 대리점이랑 KSC 대리점 가가지고 핸드건용 부품들 막 싹 쓸었어요, 진짜. 걔네들이 놀랄 정도로.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뭐가 있었냐면은 KSC 그 STI 엣지가 있었어요. STI 엣지 핸드건인데 그걸 슈팅 매치용으로 만들겠다고. KSC 원래 헌터가 있어요. 또 논 호프업이 없는 그냥 통짜 바렐, 정밀 바렐에다가 컴펜세이터 달리고 막 그 슈팅 매치용 그 액세서리들이 달린 헌터가 있었는데 그거 완제품은 못 사니까 나는, 그리고 한국에 그 엣지가 있고 노말 버전이 있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 노말 엣지를 헌터로 변환시킬 수 있는 컴펜세이터, 논호법, 정밀 바렐, 뭐 맥웰, 뭐 여러 가지 썸 세이프티 뭐 이런 것들을 잔뜩 샀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그 헌터로 만들었던 기억이 나요. 웨스턴함스대로 구하기 힘든 부품들, 내부 부품들, 시어나 트리거나 뭐 이런 것들 그냥 가가지고 싹 사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또 필요한 사람들이랑 나눠 갖기도 하고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핸드건에 국한됐었죠, 뭐 아무래도 그때는. 그러니까 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무조건 이게 좋다라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해봄직하다, 일본 사정에 밝고 일본어 좀 하는 친구가 한 명이 총대를 매면은 충분히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엔저 시대에는 저 VFC라든지 이런 대만제 전동건 뭐 7, 80만원 주고 사고 100만원 주고 사고 하느니, 마루이 거 한국에서 135만원 주고 사느니, 이런 말 하면은 솔직히 건샵들이 좀 싫어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하나의 이럴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 테크닉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한 서너 명 정도가 모이면은, 서너 명 정도 모여서 그렇게 작업을 하면은 가격을 훨씬 싸게라기보다는 좀 덜 억울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필요한 어떤 마루이 EBBR 노말 탄창 같은 경우 일본 현지 내에서 사면은 싸거든요. 그런 거 그냥 좀 잔뜩 사가지고 그거는 따로 또 이렇게 패키지 싸가지고 따로 또 보내줘도 되니까. 아니면 그런 거는 그냥 핸드캐리로 갖고 와도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돈은 한 자루당 돈은 100만원 절대로 안 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요령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제가. 이거 몇몇 분들 마루이 전동건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저도 왜냐면 이제 요즘에 게임을 생각을 하고 있고 전동건을 뭘로 쓰는 게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근데 마루이 전동건들 보니까 이거 완전히 이게 참 제가 봐도 좀 이거 턱없는, 옛날 같으면 진짜 옛날 그 90년대 황금광 시대라고 했던 90년대 초반 중반에 마루이 전동건들 엔화의 12배에서 15배 사이 받을 때 모델건 20배, 25배 받고 그랬던 시기였는데, 지금은 마루이 전동건이 20배, 25배니까 와, 이거는 무슨 그러면 진짜 구매 원정대 꾸려가지고 한 명이 딱 가가지고, 똘똘한 사람이 가가지고는 4자루 5자루 딱 사가지고는 포장 벗겨서 앞에 칼라파트 완전 고정해가지고
순간 접착제에 떡칠해가지고 완전 고정시켜주고 분해해가지고 바렐 뭐 파워브레이크 알아서 요런 거 달고 절대로 테스트 사격해가지고 탄속 측정기로 해가지고 국내 규정 절대로 안 넘기게끔 세팅 다 한 다음에 다시 포장 열심히 해가지고 각각의 그 인보이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세팅 해가지고 보내는 거죠. EMS로 보내든 페덱스로 보내든 보내는 거죠. 뭐 프리젠트로 해가지고 보내든 가격은 구매한 그대로 해가지고 오픈해가지고 보내주면은 뭐 40만원 돈이면은 뭐 우리나라 돈으로 40만원이면은 관세 부가세 합하면은 18%니까 뭐 한 72,000원 받겠고, 그리고 안전검사 33,000원 받겠고, 한 10만원 조금 넘으면은 그 부수비용은 다 처리가 되는 거네요. 11만원 정도 잡고 총기 한 40만원 잡고 그러면 한 51만원 정도면 산다는 얘기고, 그 나머지 금액 그 4명이나 5명이다 그러면은 그 뭐 정수가 늘어나면은 그 부담되는 파이가 적어지니까 부담이 적어지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뭐 1인당 한 20만원 정도만 더 부담하면은 그 사람 도깨비 투어 비용 뽑고도 남는 거지. 도깨비 투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안 비싸요. 그럼 네 자로 산다 그러면은 도깨비 투어 비용 한 사람당 한 20만원 정도 분배를 해준다 그러면 한 80만원이면 뭐 뒤집어 쓰죠. 남은 거는 뭐 이렇게 현지에서 저기 노말 탄창이라도 몇 개 더 사라고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들여오면은 20만원에다가 11만원 더하면 31만원, 거기다 총값 40만원, 한 71만원 정도? 대충 그냥 지금 머릿속에 계산한 게, 지금 한국에서 파는 120만원짜리 뭐 110만원 120만원짜리 한 70만원 80만원에 사도 어느 정도 이득 아닐까요? 제가 봤을 땐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떤 제한적인 한정적인 방법이고, 대신에 여기에는 여러분들 책임도 따른다는 거 아셔야 되는 게 아셔야 되는 게, 개인당 한 자루씩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거는 KC 인증을 안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되팔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쓰고 있어야 돼요. 끝까지 쓰셔야 돼요. 마르고 닳도록 쓰셔야 돼요. 절대로 파시면 안 돼요. 파시면은 문제가 되니까 절대로 파시지 마시고 알아서 요령껏 그거는 처분을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보니까 마루이 스카가 119만 6천원, 417이 149만원, 그나마도 다 그냥 품절이네요. 416이 135만원, CQB-R이 조금 싸네. 96만 5천원.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걸 대놓고 되팔이를 하면은 여러분들 정부에서나 그 건샵도 바보가 아니에요. 수입사도. 제가 수입사 관계자라면은 그거 다 추적해가지고 되파는 사람들 KC 인증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는 다 저 같으면은, 제가 수입사라면은 다 경찰에 이거 진정서 넣고 아마 저기 할 것 같아요. 지금 RC 시장이 무서운 게, 그 전파 인증 안 받은 직구한 조종기를 중고로 나중에 되판다. 중고로 되파는데 수입사가 몇 군데 있어서 수입사에서 알아서 그 홀로그램을 붙여줘요. 스티커를 안쪽에다가 뛸 수 없게. 띄면은 그거 이렇게 저기가 되게, 그 스티커 자체가 파손이 되게. 그렇게 해가지고 조종기 중고로 파는 사람들은 거의 요즘에 의무적으로 그 안에 수입사 그 홀로그램 스티커 붙은 거를 사진 찍어서 같이 올려놔요. 안 그러면 오해받으니까. 지금 그 정도예요. 그런데 아직 이 에어건 쪽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나중에 수입사라든지 저기 도매상이나 소매상에서 그거를 문제를 삼고 한다면은, 니네가 사서 쓰는 거는 그건 개인 자유니까 뭐라고 안 해. 근데 그거를 니네가 되파는 거는 그건 KC 인증 그거는 위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묵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KC 인증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뭐해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뭘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추적을 하게 돼요. 나 중고로 샀어요.
박스 없어요? 박스 없이 그냥 본체만 중고로 샀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누구한테 샀어요? 이게 이제 역학조사라고 그러죠. 역추적이 들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어디 정상적인 수입사에서 샀다. 그러면은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요즘에 일부 업체에서는 안쪽에 홀로그램 스티커 붙이죠. 특정 업체에서는, 특정 수입사에서는. 그게 그런 이유예요. 자기네 제품, 그건 절대로 뜯지 말라고 해요. 그런 노림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티커가 없는 거면은 자기네가 수입한 거 아니다. 다른 데서 수입했거나 아니면은 그냥 개인 구매한 거니까 나중에 그거는 KC 인증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박스도 그대로 보관을 하세요, 여러분. 박스도 그대로 보관을 하시고 KC 인증 받은 것도 그대로 보관을 하시고, 그게 중요해요, 요즘에는. 오늘은 어떻게 되게 USB 컴팩 얘기하다가 마루이 거 제품들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모르겠어요. 갑자기 좀 이런 얘기 해가지고 여러분들 실총 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실망하시고 좀 화내실 수도 있는데, 뭐 이건 에어소프트건 얘기니까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뭐 이런 세계도 있으니까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KC 인증은 KC 인증은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사업자 등록 내시고 직접 수입해서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KC 인증이 아주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다만 비용이 나갈 뿐이에요. 비용은 현금으로는 한 돈 50만원 정도, KC 인증 받으시려면 현금으로 한 돈 50만원 정도 나오고, 그리고 샘플 제품이 종류마다 틀리긴 한데 보통 한 3자루에서 4자루가 필요해요. 샘플 제품이. 걔네들은 KC의 이 에어건이라면은 이 높이 뭐 1m, 뭐 1.5m에서 그냥 낙하를 시켜버려가지고 발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게 뭐 깨지면서 발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가혹한 샘플 테스트가 있어요. 보통 KC 인증 받고 인증에 검사에 들어가는 KC 인증 검사에 들어가는 제품들은 그래서 무조건 폐기 처리되게 돼 있어요. 총 자체도 걸레가 되고, 그것만 하시면은 4자루 정도 잡고 현금 한 50만원 정도만 투자하시면 KC 인증 받으실 수 있어요. 허왕님이 아시는구나.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틈새 시장을 노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러면 KC 인증 내가 받을게. 예를 들어서 KC 인증을 받고 그 뭐 우리한테는 마이너, 건샵들이 잘 손 안 되는, 수입사에서 잘 손 안 되는 매니아틱한 마이너 아이템을 한 50자루 정도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들여와서 싸게 들어온 거죠. 뭐 50자루 정도면 싸게 도매가로 받을 수 있으니까 들여와가지고는 KC 인증 4자루 정도 받고, 그리고 뭐 돈 현금 인증 비용으로 한 50만원 내고, 그리고 총포협회에다가 안전검사, 수입자가 안전검사 받는 거는 비싸요. 30만원 돈 들어갈 거예요.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 내고, 그러면 뭐 한 1, 200만원, 종류마다 틀리겠는데 뭐 한 1, 200만원, 2, 300만원 정도 들어가겠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KC 인증 받아서 자기가 그거 파는 거지. 개인 수입 해가지고, 개인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 내고 이렇게 해서 수입 총판 노릇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마루이 제품이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여러분들 마루이 제품은,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루이 제품을 일본 현지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제품은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요. 일본에서 받는 게 아니라 다 홍콩 쪽으로, 다 대량이 홍콩으로 나가서 홍콩 딜러를 통해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현지에서 사는 거랑은 가격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정확한 건 아닌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필요하신 분들은 그래서 한번 보세요. 홍콩에 있는 건샵들 홈페이지도 가격 좀 비교해 보시고. 근데 요즘에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엔화가 떨어졌어요. 그걸 잘
잘 보셔야 돼요. 캐치를 하셔야 돼요. 달러는 아직 1200원, 1100원, 1200원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잘 봐가지고 일본으로 가서 사오는 것과 홍콩으로 가서 사오는 것, 반대로 옛날처럼 엔화가 1500원이고 달러가 900원 하면은 홍콩 가서 사는 게 훨씬 더 낫겠고,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뭐 본의 아니게 좀 이런 좀 뭐 재미있으면 재미있고 재미없으면 재미없는 얘기를 좀 많이 떠들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방송 뭐 이 정도로 해서 좀 마무리 짓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요즘에 저기 그 우리 초롱이 엄마가 좀 많이 어필을 좀 하세요. 아직까지 스카이 모델은,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스카이 모델은 국내 합의업계에서는 가장 큰 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국내 큰 수입처가 몇 군데 되는데 그 사람들도 각자가 얘기해요. 스카이 김 사장님이 두 팔 걷고 나서면 자기네들은 꼬리 내려야 된다고 딱 얘기를 해요. 그거는 뭐 돈이 깡패라고, 김 사장님, 스카이 김 사장님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하면서 신촌에 건물이 몇칠겠는데요. 경쟁이 안 되지. 근데 김 사장님 나이도 드시고 본인이 하던 거 왕구 쪽이나 RC 쪽 뭐 이런 잡다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건데, 진짜 옛날처럼 진짜 뭐 그 경쟁하게 되면은 웬만한 수입업체들은 나만할 수 없어요. 몇십억 움직이는 사람들이랑 몇백억 움직이는 사람이랑 경쟁이 되겠어요? 그거 안 되지. 돈 싸움이면. 트리니티 무역은 말 그대로 트리니티 무역이라고 좀 조금 해괴한, 아니면 좀 마이너틱한 제품들 좀 갖고 와가지고는 일부 소비자들을 좀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샵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거래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거래하고 싶지도 않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USB 컴팩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박스 까서 리뷰를 좀 보여드렸고요. 좀 더 자세한 리뷰는 정식으로 판매가 시작이 되면은 제가 KSC 제품과 함께 비교 리뷰를 좀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마루이 전동건에 대해서도 막 얘기하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런 방법도 있다. 그렇게만 개념을 좀 느껴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좀 홍보를 좀 할게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초롱 카페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이 초롱 카페에 지금 주소 돼 있죠.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그 메모를 좀 하셨다가 여러분들 가입 신청을 좀 해주시면은 오셔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 에어건에 대한 얘기, 실총에 대한 얘기도 좀 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까 그 잠수함 패치, 그 마루이가 팀킬 할 수 있다라는, 팀킬을 안 할 것이다라는 잠수함 패치 하면서부터 막 얘기가 3,000%로 흘렀는데, 뭐 좀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밌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초롱TV고요. 다음 카페 초롱TV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입 신청을 하시면은 제가 직접 만나 뵀던 분들이라면은 제가 바로 회원 가입 승인하고 정회원으로 등업을 시켜드리고, 제가 만나보지 않으셨던 분들인데 이 방송에서 제가 낯익은 분들이라면은 그 연락처를 적게 돼 있습니다. 가입 신청하실 때 연락처 적어주시면은 제가 문자 보내드리고 저랑 잠깐 통화하시고 나서 제가 가입 승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에디오스, 베가스보다 에디오스를 좀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초롱 카페에 꼭 메모하셨다가 방송 끝나면 초롱 카페에 꼭 좀 가입 좀 해주시고요. 여기서는 뭐 아무래도 신분은 다 아시는 분들이고 확실한 분들이기 때문에 믿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초롱방송 또 얘기도 좀 많이 좀 홍보 좀 해주시고 후기도 좀 많이 올려주실 거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초롱방송의 저는 초롱이 아빠였고요. 오늘 USP 마루이 신제품 USP 컴팩에 대해서 박스 리뷰를 좀 해드렸고요. 그 외에 뭐 마루이 제품들 그리고 어떤 식으로 또 신제품들이 나올 것인지 간단하게 또 좀 전망도 해봤고요. 뭐 아무튼 뭐 아까 말씀드렸던 마루이 전동건 구입 그런 요령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되고요. 예, 카페에서 뭐 되면은 정모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제로 커스텀님 아까 제가 문자 보내드렸는데 전화 통화 드리려고 근데 통화를 못 나눠가지고 광제로 커스텀님은 내일 저랑 통화하시고 제가 바로 카페에 가입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너무 고생하셨고요. 꼭 좀 후기 좀 뭐 어디든 후기라든지 홍보 글 좀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초롱방송의 초롱이 아빠였고요.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